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 보건 연구 분야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현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관 데이터 양식에서는 연구 과제 정보 그리고 실제 데이터 정보 추가 논의사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업반은 저를 포함하여서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성으로 보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까지의 질병 전주기, 그리고 암이나 유전체 같은 특화된 분야, 데이터 표준화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작업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보건연구 분야의 대상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종류도 아주 이질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병 예방부터 진단, 치료, 재활까지 아주 건강에 전주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고요. 대상되는 질병의 종류도 한이 없어서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도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영상이나 유전체 데이터 같은 아주 용량이 큰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설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센서 같은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퀄리티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까지를 이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저희가 올해 사업 목표로 삼은 것은 보건 연구 분야라면 질병의 주기 대상 또는 연구 세팅과 무관하게 거의 공통적으로 수집하는 핵심 데이터를 등록 양식의 대상 과업 범위로 삼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소개드리겠지만 주로 코호트 연구를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보건연구 분야의 데이터 구조는 프로젝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 과제인지에 대한 정보이고요. 샘플은 보건연구는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지, 실험 정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어떠한 범주로 나눌 수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과제 정보를 보면 이 보건연구과제 정보는 그게 프로젝트 자체, 어떻게 수행된 연구인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샘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실험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이 세 가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국제적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두 개의 컨소시엄과 국내에서 전국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보건 데이터 수집 사업인 코제스와 NA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코호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참고로 등록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NCD 리스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수천 개 코호트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었고요. 그 외에 WHO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텝스라는 서베일런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그리고 국내에서는 코제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미 20만 명 이상의 대규모의 전국 단위 유전체 및 역학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대상인 건강보험 및 국가건강검진 데이터로 수집한 코호트, 이것들을 주로 참고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거는 연구가 시작된 시점과 종료 시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언제 수집되었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의 진행 기간이 수십 년도 이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시작 시점뿐만이 아니라 연구 종료 시점까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구 과제에서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필수 항목으로 응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별, 연령의 분포, 그 다음에 대상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샘플링 하였는지, 그리고 전국 단위인지 지역 단위인지 도시나 농촌 지역인지 여부들을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정보는 보건연구 분야에서는 측정 정보라고 부르는 게 더 일반적인데요.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혈압, 그 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 측정 방법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타당도나 신뢰도, 그리고 또는 참고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 방법들을 측정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지. 이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NCD 리스크와 WHO 스텝스, 그리고 국가건강보험 검진 코호트 자료를 주로 참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수집되는 사람들, 샘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샘플에 대한 정보는 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회인구학적 정보라고도 하고 제너럴 인포메이션, 일반 정보라고도 부릅니다. 연령과 성별은 필수적인 정보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출생, 거주지, 교육, 경제 수준, 가족, 직업 등을 옵셔널 데이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같은 주요 만성질환 또는 임신 등에 대해서 과거에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고요.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은 본인뿐 아니고 가족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그 중에서도 흡연, 음주,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변수로 해서 옵셔널로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상정보는 거의 모든 건강 관련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간 기능 수치, 그리고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크레아티닌, 그리고 소변 검사 등을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논의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건연구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상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인데요. 영상 데이터는 실제로 다른 작업반에서 등록 양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타입과 포맷을 리스트만 하였고요. 이게 추가로 선정될 때는 타 작업반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수집할 수 있는 포맷들을 리스트하였고요. 실제로 메타데이터 등록 양식을 결정할 때는 타 작업반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암 분야인데요. 그래서 암에서는 모든 암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모으는 임상정보와 암종별로 특이하게 모으는 임상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고요. 실제 구체적인 등록 양식을 만들 때는 MCOD나 ICGC, 아르고 등의 이미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서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정보로 사회인과학적 정보, 생애 초기에 대한 정보, 여성력에 대한 정보, 의료 이용에 대한 정보,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 또 신체 기능 측정에 대한 정보들을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리스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